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요, 2016년 제2회 온실가스 관리 기사 필기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014년 4회 때 처음 시행됐고, 2015년 2회 4회, 그러니까 이번이 2016년 2회, 즉 한 네 번째 출제가 되는 거예요. 시험이 시행이 됐는데, 전체적인 총평을 이야기하자면 계산 문제가 많이 줄었어요. 한국보다 계산 문제가 필기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 줄고 이론적인 거 나오는데 이제부터는,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디테일하게 문제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요소에서는 한 60, 70%는 나오고 한 10%에서 20% 같은 경우 20% 정도는 조금 생소한 문제도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자,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걸 커버할 수는 없어요. 특히 초기에 시행되는 시험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를 세울 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한 7, 80점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하시면 크게 부담 없이 여러분 필기를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풀이 좀 하겠습니다. 자, 그 1과목 보게 되면은요, 온실가스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게 되면은 두 번째 보게 되면 온실 기체 중 아산화질소의 지구 온난화 지수와 배출 비중은 이산화탄소보다 높다? 그러면 지구 온난화 지수가 GWP죠. 그러니까 GWP는 당연히 높죠. N2O가, 그쵸? N2O가 얼마야? GWP가 310이고 우리가 CO2는 1로 기준으로 했잖아요. 당연히 높죠, 얘가. 근데 뭐야? 이건 맞는데 배출 비중은 CO2보다 높다. 아니죠? 우리가 배출 비중을 보게 되면 배출 비중은 뭐가 제일 높아? 그렇죠. CO2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메탄이고 그다음에 N2O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교재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약 CO2 같은 경우는 약 55% 정도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CH4가 약 15%? 약 한 15% 정도 차지하고 그다음에 N2O가 약 한 6% 정도 차지하는,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도 GWP에 대한 문제예요. 지구 온난화 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자, 6브라운 같은 경우는 뭐야? 23900이죠. 그 다음에 뭐 과불화탄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얼마 이렇게 하지 않고 화합물이기 때문에 범위로 보면 약 6500에서 11700, 그렇죠?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는 310, 그 다음에 메탄 같은 경우 21이니까 4번이 답이 되겠고, 3번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2번에 보게 되면 독일에서 개최된 제6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벌써 여기서 틀렸죠. 뭐예요? COP6은 어디야? COP6은 어디서? 네덜란드 헤이그죠? 몇 년에? 2000년에. COP6은 2000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가 됐죠. 벌써 이게 답이네요. 그래서 풀이도 한번, 여기서 우리가 문제 풀이하는 거는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답만 딱딱딱 외우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정리하는 그러한 학습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04번 보게 되면, 자, 요거가 이제 처음 나왔던 거죠. RCP. 그렇죠? 자, 이 RCP가 뭐냐면은 거기 있지만 대표 농도 경로라는 거야. 대표 농도 경로. 그래서 그 시나리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2.6, 그다음에 8.5, 그다음에 4.5, 뭐 그다음에 뭐 6.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크게 우리가 대표 농도 경로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2.6이랑 여러분이 2.6이랑 8.5 요거에 대한 구분만 좀 알아두시면 아마 답을 찾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RCP 2.6이라는 얘기는 엄격한 완화 시나리오를 의미하는 거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구 스스로 회복 가능한 시나리오야. 엄격한 완화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RCP 8.5라는 얘기는 매우 높은 온실가스 배출 수준의 시나리오,
실제 온실가스가 아주 높게 배출되는 그런 시나리오의 개념이 RCP 8.5다. 이렇게. 그 다음에 국내 기후변화 적응대책 10가지 분야 있죠. 예, 풀이에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6번 기후변화 협약의 모든 당사국이 이행해야 할 사항과 먼 것은.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 보게 되면은 모든 당사국의 공약사항, 그 다음에 선진국의 공약사항, 개도국의 공약사항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교재 봐도. 그럼 2번에 보게 되면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에 특히 취약한 개발도상국이 이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자, 이거는 모든 당사국이 아니고 뭐야? 선진국이지. 선진국 공약사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되겠고, 자, 이동 오염원의 탄소 배출량 저감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돼 있으면 4번에 보면 단거리 물류 운송 차량의 대형화가 아니고 소형화가 돼야 되는데 대형화 이렇게 했으니까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유엔 기후변화 협약 즉 UNFCCC 가입한 연도, 그 다음에 교토의정소 비준연도, 이것도 교재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 감시 요소와 세계 자료센터가 있는 국가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대표 경로도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도 문제로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09번 같은 경우도, 자, 거기 풀이를 좀 보겠습니다. 기후변화 감시 요소와 세계 자료센터가 있는 국가 했을 때, 에어로졸은 이탈리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랑 반응가스는 일본, 그 다음에 강수화학은 미국, 태양복사는 러시아, 그 다음에 자외선과 성층권 오존은 캐나다. 이런 식으로 국가별로 있는 세계 자료센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문제 갖고 학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10번 온실가스 하나인 CH4 메탄 발생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 보면 통기성이 원활한 토양, 통기성이 불량한 토양에서 메탄이 발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 절차를 바르게 나타난 것은. 자, 일단은 배출권 거래제 운영 절차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그쵸? 국가 감축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배출권 총 수량, 업종별 할당량이 결정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할당 대상 업체가 지정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업체별 배출권 할당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배출 활동 감축 거래, 그 다음에 뭐죠? 검증해야지 실적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배출권을 제출, 차입하거나 이월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르더라도 우리가 제일 첫 번째는 일단 목표 설정이잖아요. 그럼 디귿이겠고, 그럼 1번 아니면 2번이네? 그쵸? 그 다음에 맨 끝에가 뭐야? 배출권 제출, 차입, 이월. 그러니까 비웃.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2번 극지방의 빙하가 녹게 되면 눈과 얼음에 덮여있던 육지와 수면이 드러나 지구 표면의 온도 상승을 가속화시키는데 그 이유가 가장 옳은 것은. 4번 지구 알베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알베도가 감소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표면에 흡수가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번에 1번 COP7 마라케시, 가장 적합한 거가 마라케시고, 그 다음에 발리, COP13 발리, COP15 코펜하겐, 그 다음에 COP18 도하에 대한 특징이 풀이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학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4번 교토의정소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선진국 A국이 개도국 B국의 투자,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뭐야? 뭐 이건 청정개발 체제죠. 예, CDM. 왜? 선진국이 개도국, 그쵸? CDM. 그 다음에 15. IPCC의 기후변화 보고서 발표 연도가 잘못된 것은? 뭐 이런 것도 나왔어요. 1, 2차, 3, 4차. 그렇게 되면 3차 같은 경우는 2000이 아니고 2001년도죠. 그 다음에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 환경적 영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폐기물의 증가, 다양성 감소, 농수산물 생산 변화 일어나죠. 집중호우 자연재해. 그러니까 뭐 폐기물의 증가, 넓은 광의의 의미에서는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감소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으로 보는 거가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교토 의정서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부속소 1국가들은 2010년, 12년, 10년에서 12년까지 90년 대비 2.2% 감축 아니죠? 2008년에서 2012년 대비 90년 기준으로 5.2% 감축. 그쵸? 예. 그 다음에 18번 우리나라가 2011년에 세계 표준선택을 유치한 온실가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뭐죠? 18번 보게 되면 자, 세계 표준선택가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어디야?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어디로부터 WMO 뭐죠? 세계 기상기구죠? 세계 기상기구로부터 2011년에 유치한 온실가스는 바로 뭐야? SF6. 이건 뭐야? 우리가 거의 뭐 반도체 쪽에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반도체 강국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유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에 보게 되면 배출권 거래제도는 자발적인 제도로서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다. 아니죠. 의무도 수반됩니다. 자, 20번 IPCC 가이드라인에서 이동오염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이나 비에너지 온실가스로 구분, 이동오염원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로 집계되지 않는 물질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비에너지 온실가스로 구분, 즉 CO2, CH4, N2 제외된 HFC를 찾으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도 많이 본 그림이죠, 여러분. 보기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산정이 제외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A사업장의 니은이겠지? 자체 전력 공급돼서, 예. 즉 자체적으로 공급한 경우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배출량에서 제외한다는 거 우리 학습했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습지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고려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자연적인 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22번은 3번이 되겠고,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 사용량에 대한 온실가스 중 보고 대상 조합. 이건 어차피 연료로 쓰는 거니까 뭐야? CO2, CH4, N2. 예. 그 다음에 24번 철강 생산 공정 배출 시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러면 우리가 철강 생산 공정 배출 시설 쭉 보게 되면은 우리 두 번째 과목에 있는 거죠. 전로가 없지, 전로. 아니야, 전로가 아니고 가연로지, 가연로. 전로는 있죠. 가연로가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철강 생산 시설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옳게 짝지어진 것은, 철강은 뭐야? CO2, NO2. 그렇죠? 예. CO2, NO2가 아니고 N2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뭐 잘못됐죠? N2 25번에 아니죠? 이제 CO2랑 N2가 아니고 철강이니까 CO2랑 CH4, 즉 이산화탄소랑 메탄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벤치마크 계수 개발 시 적용되는 배출량의 범위로 맞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거기 풀이에도 있듯이만 간접, 직접 모두 반영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교재에 있습니다. 다. 27번 보게 되면 광물 산업의 에너지 사용 대표 시설인 소성시설, 즉 킬러는요, 에너지 소비 효율 증대 활동과 에너지 소비 효율 증대 활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번에 장형 로터리 킬러를 최대한 길게 한다 그랬는데, 이건 뭐예요? 최적화된 길이 직경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죠. 무조건 길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28번 보겠습니다. 이동연소 도로 부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필요한 자료가 아닌 것은, 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식을 딱 보게 되면 여기 없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연료 생산지, 어디서 연료가 생산이 됐는지, 채굴이 됐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죠. 29번 철강 생산 시설의 일관 제출 공정이 있죠. 온실가스 배출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아닌 것은, 이것도 식에 대한 개념을 알아둬야지만
아닌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공정의 산소 주입량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식을 한번 다시 외운다는 개념보다 팩터가 뭐가 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번 보게 되면 휘발유 215리터, 등유 750리터, 경유 654리터의 에너지 환산량의 합을 자 테라줄로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0번. 자 테라줄로 구하시오. 에너지 환산량을 테라줄로. 자 근데 총 발열량 개수를 줬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33.5 메가줄, 그 다음에 등유도 리터당 37.5 메가줄, 경유는 리터당 37.9 메가줄. 단위는 테라줄로 하고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에서 계산하든가 셋째 자리까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일단 단위 환산 문제죠. 자 휘발유 같은 경우는 얼마야? 세 가지를 해서 더해줘야 되겠지. 휘발유 215리터 곱하기, 즉 얘가 뭐야? 활동 자료지. 그 다음에 뭐야? 개수. 예, 발열량 개수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휘발유 같은 경우는 리터당 33.5 메가줄 퍼 리터. 그렇죠? 근데 테라줄로 나타내니까 메가랑 테가에 대한 개념으로 10의 6승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테라줄은 10의 6승의 메가줄. 그러면 요가 뭐야? 휘발유야. 그러면 휘발유니까 여기서 리터 없어지잖아. 그 다음에 메가줄 없어지고, 그러면 테라줄만 남죠. 그럼 이거 플러스.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등유도 똑같이 하면 되죠. 플러스 했으니까 75인가요? 750 리터 곱하기 37.5 메가줄 퍼 리터 곱하기 테라줄은 10의 6승 메가줄. 이것도 지울 건 그대로 지우면 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에 하나가 뭐죠? 경유입니다. 경유는 37.9가 발열량이지. 일단 사용량 30이 아니고 뭐야? 경유 654. 자꾸 밑에만 보이네요. 654리터 곱하기 발열량이 37.9 메가줄 퍼 리터. 이것도 테라줄은 10의 6승 메가줄이랑 같고, 그래서 여기랑 똑같이 지워주면 되는 거예요. 지우고 계산했더니 0.0601 테라줄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1번 보겠습니다. 하폐수 처리 시설 중 형기성 소화조 소화 효율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보면 식종 미생물의 유출을 최소화한다. 식종. 자, 당연하겠지. 예, 식종 미생물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많이 이 시설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고 1번, 2번, 3번이 옳지 않은 것은 자 풀이에 이유를 달아놨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32번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 배출 저감 기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에 보게 되면은 자 컨텐셔널 가솔린 엔진은 높은 압축 비율을 가진 디젤 압축 점화 엔진과 비교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가솔린 엔진이 적습니다. 온실가스가. 그러니까 4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3번 증기 보일러 시스템을 생산하는데 에너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 다음 중 에너지 저감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효과가 적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을 보면 공업용수를 보일러 급수로 어떻게 100% 제용한다. 100%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예, 응축 시스템에서 응축된 액을 어떻게 보일러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100%는 아니죠. 그런 개념에서 1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34번 도로 차량의 종류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의 특수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형 같은 경우 최대 적정용량이 5톤 이상인 것 아니고 10톤입니다. 자 폐기물 소각 시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플라스틱 고열량 폐기물을 투입한다. 그러면 어떻게 더 늘어나는 거지 이건. 예. 그다음 36번 제품의 생산 공정 및 제품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공정 및 제품 사용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근데 지금 거기 뭐예요? 석탄채굴은 뭐야? 탄루지 탄루. 예, 그러니까 공정이 아니야. 그다음에 37번 고정연소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것은, 자 이건 뭐 고정연소 배출시설을 여러분 학습을 했죠. 소송시설이 되겠고, 석유정제 공정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이 아닌 것은 수소, 촉매, 코크스 세 가지죠. 그건 카본블랙이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증류 원료에 의해 원유를 가열, 냉각, 응축과 같은 물리적 변화 과정을 통하여 일정한 범위의 비점을 가진 석유 유분을 분리시키는 공정은 상압 증류 공정. 예.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에서 온실가스 공정 배출 시설이 옳게 짝져진 것은 뭐야 이건? 식각. 그 다음에 화학 증착이지, 증착. 1번이 되겠네. 그 다음에 기록과 문서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검증심사원이 직접 계산하고 확인하는 검증 기법은, 우리는 이것도 이 문제를 통해서 봅시다. 이런 것은 재계산이라고 합니다. 재계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롭게 나온 거가 여러분 꼭 봐줘야 된다는 거가 요거, 그 다음에 9번, 그 다음에 42번인 41번, 그 다음에 18번. 요 정도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 뭐라 그럴까, 어디까지 나왔던 패턴이랑 좀 틀리게 희소성 있게 나왔던 그런 문제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중 품질 관리 활동 4가지로 구분이 되죠. 기초 자료 수립 정리, 그 다음에 산정 과정의 적절성, 그 다음에 산정 결과제, 하나는 산정 과정, 하나는 결과, 그 다음에 보고의 적절성. 여기 없는 거 고르시면 두 번째가 되겠네요. 43번 보겠습니다. 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상대 정확도 시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예, 이건 2번 찾으시면 되고요. 읽어서 알아두시고, 자, 모니터링 계획 작성 원칙이 있죠. 예, 여기에 설명 중 맞는 것은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학습하시고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중 활동 자료가 아닌 것은, 활동 자료를 하는 거는 자 연료의 양, 그 다음에 어떤 투입량, 그 다음에 생산량, 뭐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산화율은 아니지. 예, 산화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소 활동 자료야.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화율로 쓰지 않고 연소에서는 뭐예요? 연소 활동 자료량이 아니고 연료 연소에서는 활동 자료를 산화율로 하는 게 아니고 연료 사용량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온실가스 에너지 46번입니다. 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굴뚝 연속 자동 측정기에 의한 배출량 산정 시 CO2 농도는 어떤 자료? 30분간, 그렇죠? 30분 평균 농도로 정한다는 거, 이것도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47번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할 때 모니터링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이것도 목표관리제의 별표에 있죠. 모니터링 계획 시 계획서 작성 시 포함사항, 그래서 쭉 나와 있습니다. 아닌 거 찾으시면은 이건 몰라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측정 기기의 구입처 및 가격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 않죠. 그 다음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검증기간 지정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상근 심사원은 몇 인 이상, 5명 이상 갖춰야 된다. 그렇죠? 근데 3인이니까 두 번째가 답이 되겠네요. 자, 철강 생산 공정 중 온실가스 직접 배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연주 공정이죠. 연주 공정은 뭐야? 우리가 거기도 있듯이 쇳물을 모양이 있는 틀 안에 놓고 어떻게 냉각시키는 거죠, 물로. 그리고 구체를 만드는 과정. 여기서는 온실가스가 직접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0번 폐기물 부문 보고대상 온실가스가 아닌 것, 매립,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바이오매스는 아니죠. 그 다음에 51번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폐기물의 매립 시 배출량 산정과 관련된 매개 변수별 관리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성상변 매립량은 98년 1월 1일 맞고, 그 다음에 전환 가능한 메탄으로 전환 가능한 DOC 비율은 네, IPCC 가이드라인 0.5, 메탄 부피비는 네, 0.5. 근데 두 번째 메탄 회수량은 측정 불확도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내의 메탄 회수량 자료를 이용한다. 아닙니다. 이거는 산정 등급에 따라서 틀리죠. 7.5, 5.0, 2.5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답이고요. 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배출량 등의 산정 보고 절차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뭐예요? 세 번째, 배출량 등의 제3자 검증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아니지? 누가?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는 답은 3번 찾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53번 보겠습니다. 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용어 정의가 바르지 않은 것은 순발열량에 대한 거. 이거는 뭐예요? 자, 완전 연소돼서 생기는 열량에서 수증기 잡열을 뺀 열량을 우리가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배출량 산정 등급에서 국가 고유 배출 개수 및 발열량 등 일정 부분 시험 분석을 통하여 개발한 매개 변수값을 활용하는 배출량 산정 방법론은 국가니까 T열2, 그렇죠? 예. 그다음에 55번 외부 열 및 증기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간접 배출 시 배출량 산정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게 되면은 55번에 표를 보고 보면 되겠지. 풀이에 4번 보게 되면 시설 규모 C 그룹, 자, C, ABC 있죠. C 그룹 경우 외부 에너지 사용량은 T열2를 적용한다. 뭐예요? T열3를 적용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잘못됐죠. T열2죠. 그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치정 불확도 산정 절차. 자, 이것도 일단 제일 첫 번째 뭐야? 사전 검토가 돼야 되고, 불확도 산정, 그 다음에 합성 불확도 산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출 불확도 계산. 이렇게 2번 찾으시면 되고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생산에서 온실가스 배출 특성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 보면 분쇄한 석회석을 클링커에 추가할 경우 추가적으로 CO2를 고려해야 한다. 아니죠? 이미 고려된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CO2 배출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풀이 한번 보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 산정된 개별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지구온난화 지수를 이용하여 합산한다. 이렇게 됐을 때 단위 물어보는 거네. 톤 CO2 이퀴벌런트, 그렇죠? 또는 톤 GHG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문제를 냈네요. 그래도. 자, 59번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연속 자동 측정 방법에 따른 CO2 측정 기기 검사 항목 기준으로 틀린 것은, 거기 보면 상대 정확도 같은 경우가 20% 이하가 아니고 뭐야? 10% 이하 또는 뭐 측정 오차 1%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답이 되겠고. 그다음에 60번. 자, 폐기물 매립실에서 메탄 발생량이 1000톤 CO2 이퀴발런트다. 연간. 회수량은 800톤 CO2 이퀴발런트 연간 CO2 배출량을 계산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60번이죠. 60번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자, 뭐예요? 발생량에서 회수량을 빼야지. 그러면 발생량에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보게 되면 메탄 배출량은, 자, 메탄 배출량이라는 것은, 자, 일단 발생량에서 회수량을 빼. 발생량이 1000이야. 단위 똑같아. 회수량이 800이니까 200이 되겠네. 그렇죠? 200. 단위는 뭐 톤 CO2 이퀴발런트, 톤 CO2 이퀴발런트 포 이어 연간.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거 갖고 하면 안 되죠.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CO2 발생량이랑 메탄 회수량에 대한 비가 0.75라 크면은 어떻게? 0.75로 나눠줘야지. 1.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찾으면 어떻게 돼? 266.67 톤 CO2 이퀴발런트 포 이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온실가스 감축 관리 보겠습니다. 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에 의거한 청정개발체제 CDM이죠. 사업으로 등록하는 사업에 대해 UNFCCC의 승인된 방법론이 없는 경우 신규 방법론을 개발하여야 한다. 신규 방법론 개발 과정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4번 최초 사업 참여자의 신규 방법론 등록비는 면제된다. 아니죠. 면제되는 것은 뭡니까? 소규모 방법론 또는 재조림 방법론일 경우만 면제가 됩니다. 자, 요 61번 같은 경우도 새로운 쪽에서 나온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수소에너지 장단점으로 틀린 것은 62번에 보면 3번 수소는 물의 전기 분해로 쉽게 제조 가능하여 경제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아닙니다. 수소를 우리가 분리해서 쓸 수 있는 저장 장치 또는 수소 발생 장치가 상당히 고가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래 친환경 자동차의 가장 끝판이 수소 자동차가 아마 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 에너지는 입력 에너지에 비해서 경제성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낮습니다. 높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3번이 되겠고요. 다음 중 온실가스 조기 감축 실적의 인정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이것도 우리가 목표관리제에 있는 지침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답을 좀 찾아주시고요. 64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정 개선에 있어 건축물 분야와 관련된 감축 기술과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게 되면은 나머지는 다 건축물과 관계된 건데 바이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이오는 건축물 계통이 아니죠. 이것만 봐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료를 대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기술로 적합한 것은 연료를 대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연료를 뻥커시로 쓰는 거를 LNG로 쓴다든가 이런 식의 개념. 1번이 되겠네요. 자, 2012년 관리업체 지정 목록 작성 시 관리업체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러면은 지금 1번을 보게 되면 3년 평균 에너지 소비량이 34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 우리가 보통 이 직전 연도 상계연도를 평균하죠.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러면 25200톤 CO2 이퀴발런트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기준값보다 큰데 해당이 되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우리가 기준값이 얼마냐면 350테라줄이야. 근데 실제로 배출된 거는 에너지 소비된 거는 345니까 기준값이 350테라줄 미만이 되기 때문에 관리업체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A다. A 관리업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번 보겠습니다. 자, 베이스라인 방법론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것도 우리 교재 보게 되면 표가 나옵니다. 그만 거기 쭉 표에 보게 되면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다음 68번 소규모 CDM 사업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에 관계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소규모 CDM 사업이 형태했을 때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같은 경우는 연간 60기가와트/아워 그 기준이 되죠.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석유 정제 공정 중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석유 정제 BAT 나오죠. 그랬을 때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네요. 풀이로 학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재생에너지로 구분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재생에너지랑 신에너지는 세 개지. 연료, 전기, 그 다음에 석유 액화 가스와 그 다음에 수소 에너지. 그러니까는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답은 1번 재생에너지가 아닌 거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는 뭐야? 신에너지지.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되겠고요. CCS 기술에서 CO2 저장 기술의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중, 지상, 해양. 회수는 아니죠. 그 4번이 되겠고, 다음 감축 활동 중 신재생 에너지 이용에 해당하는 것은, 자, 거기 보자.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에 의한 전력 사용량 절감. 네, 그렇죠? 네, 요거죠. 풍력은요. 이건 탄소 배출권 구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2번으로 우리가 답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73번 CDM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추가성 4가지가 있어 환경, 재정, 기술, 경제 아닌 거 찾으면 되겠고,
목표 관리자에서 조기 감축 실적 인증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풀이에 보면 쭉 많죠. 여러 번 많이 읽어보셔야 돼. 그래야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게 되면은 뭐 국내와 국외에서 실시한 행동에 의한 감축분에 대하여 그 실적을 인정한다 그렇게 되는데 이 내용은 관계가 없습니다. 75번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건 뭐 5가지가 있는 거죠. 거기서 아닌 거 윤리성이 없죠. 그 다음에 76번 보겠습니다. 외부 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정책 감축 사업의 인증 유효 기간은 사업 유효 기간 시작일로부터 몇 년? 자, 이것도 새로운 거가 나왔죠. 이건 좀 상당히 좀 구석에서 찾아나갔고 28년입니다. 28년 외부 타당성 평가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감축 사업의 유효 인증 기간, 인증 유효 기간 28년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문제 같고. 자, 다음은 베이스라인 접근법 중 기술의 성능을 고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접근법의 내용이다. 맞는 것은 자, 비슷한 사회, 경제, 환경, 기술적 조건에서 과거 몇 년과 5년. 그래서 유사 사업 몇 프로? 상위 20%. 이것도 교재에 있는 거죠. 그대로 2번이 되겠고요. 지열 에너지 특징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번 심층 지열을 통한 직접 이용 방식이 이용된다. 아니죠. 풀이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열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직접, 간접, 그 다음에 펌프를 이용하는 거야. 지열 펌프. 뭐 우리가 보통 뭐 히트 펌프 이렇게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연중 일정한 땅 속의 온도를 활용해서 지열 펌프를 통해서 합니다. 3가지 중에서 지열 펌프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국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사업의 등록 절차, 계획서 작성, 타당성, 그다음에 감축 사업 신청 등록, 그다음에 등록 평가 결과 통보 및 관리 3번이 되겠고요. 이건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전체적인 내용만 인지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CDM 운영기관 중 CDM 사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 뭐야? COP 또는 MOP. 그 외에 CDM, EM, 뭐 DOE에 대한 것도 알아서 학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이를 마쳤는데 81번부터 왜 안 하냐고요? 이건 법규죠, 법규. 뒤에 법. 이거 법은 풀이를 보고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왜 뭐 읽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고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법 조항문을 한번 다시 여러분이 찾아서 보심으로써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고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어차피 여러분 봐야 되는 거니까 풀이 자세히 해놨으니까 그거 갖고 여러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6년 이후의 기사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정도. 여기에 뭐 1개 정도 추가하면 뭐 7개. 그럼 100개에서 뭐 7개. 우리가 막말로 버리더라도 뭐 90개 중에서 뭐 10개 틀린다 그래도 또 80점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좀 넓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써머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합격하기가 조금 넓게 나오니까 그거 고려해서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2회 산업기사 갖고 다시 한번 여러분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